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평가원의 이준혁입니다. 사실 이 화공학회는 저도 기계공학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학회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그동안의 국가의 현재 산업 발전에 사실 굉장히 화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이 화공학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특히 제가 여기 지금 전문기관에서 일을 맡고 나서는 사실은 업무 내용으로 우리 화공학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추계 학술대회에 우선 이런 저희들이 하는 정부가 이런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은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회가 사실은 저희 기계 쪽의 학회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1년에 2차례 이런 애니얼 컨퍼런스를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되는 건 우리 학회에 또 원로 선배님들이 다 자리를 같이해가지고 하는 자리가 사실 고학들한테 힘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만남의 참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에너지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는 저 자신도 이 공학 백그라운드에서 기계공학하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해 아주 포괄적인 부분에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대학원도 공부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부분은 정말 인터디시플리너한 분야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학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야다. 또 여기에는 에너지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에너지에 관련되는 정책이 또 중요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술은 일반 산업기술하고 달라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R&D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원천 기술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실증을 해야 되고, 이 최종 상용화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일반 산업도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는 특히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길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이걸 쉽게 투자를 하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이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학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분야에 대한 서로의 어떤 소통, 또 이 R&D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 이런 상호의 어프로치, 융합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벌이를 가기 위해서는 섣불리 뛰어들 게 참 리스크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유해에 수출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전이 국내에 1호기가 지어지고 나서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씨를 뿌리고 그걸 또 운영을 해보고 또 기술 자립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수확을 30년 후에 수확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에너지 기술 분야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이런 롱텀한 이런 투자도 필요하고,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상용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R&D에서 결국은 속성이 있더라는 부분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에너지에 관련되는 기술개발 정책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긴 시간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정책이라든가
아마 이 그래프는 다들 아마 익숙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중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도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이 크게 겪고 있는 게 기후변화 문제, CO2 문제가 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또 국제적으로 서로 이게 발을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또 그런 기본 방향도 있고, 또 저희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CO2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떤 식으로 줄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CO2의 감축에 대한 기본 생각은 역시 기술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된다. 기술을 통해서 CO2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IEA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블루맵 시나리오로 가서 CO2의 감축량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 이 감축량을 줄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요소 기술별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IEA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만 2050년까지 우리 현재 수준 50%를 CO2를 감축하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효율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소위 신재생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보면은 한 17%. 또 우리 COT에 대한 캡처하고 스토리지에 관련되는 CCS에 관련되는 기술도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 한 19% 정도가 이게 연결된다. 그 다음 원자력이 한 6%에서. 결국 크게 보면은 우리가 블루맵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2050년까지 CO2를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각 이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IEA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과연 이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이 R&D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술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마켓하고 연결이 돼야 기업이 또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큰 변동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도 현대중공업이 지금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자세를 다시 돌아서고 있고, 다른 관련 LG라든가 관련 대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고, 결국 뭐냐 하면은 이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CO2를 저희들이 줄이면서 새로운 우리가 발전원으로 갈 수 있는 이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마켓이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켓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되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이 되어야 되고, 보급이 되어야만이 또 기업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이 지금 보급 자체가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정부에 또 이게 저희들 RPS 곧 시행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세계적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기여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마켓에 대한 시나리오가 조금 가동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드 팩트에 관련되는 하수계 전략의 경쟁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예측에서 그게 벗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이 마켓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던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전문기관에서 마켓에 대한 수요가, 경제 수요가 어떻게 됐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소위 그린 에너지 시장에
저희 성장 상위 국가를 최근 5년간 비교해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도 한 9위 정도에 지금 부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적다고 하지만 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이 아직 한 10등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급률 상위 국가를 보면은 저희들이 보급 증가율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재생의 이 보급률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거품이 있고 저희들이 2030년까지 원래 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신재생의 비율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한 단위 숫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원자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점도 이런 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또 혹시나 그 사태 이후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에너지 믹스 체계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국가 에너지 믹스 체계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마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기존의 CO2를 줄여가는 것은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보려면은 어떤 원전 중심으로 갈 거냐 신재생 비율을 이 보급에 대한 걸 같이 어떻게 검토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 관련되는 마켓의 향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문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도 이 세계의 이 경제, 이 플락추에이션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 기술이라는 이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가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이 녹색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일부 기술은 EU 쪽에 선제성을 가지고 있고 일부 기술은 미국 중심, 일부 기술은 일본 중심, 저희 선진국들의 그런 부분인데 크게 보면은 각 나라들이 지금은 다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정도 됐을 때 마켓이 아주 크게 열렸을 적에 이걸 누가 선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R&D 전략을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이밋 체인지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 에너지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필요한 기술과 선택과 집중을 투자하겠다는 걸 미국 DOE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오시가스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쿨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2008년도에 어나운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21개 핵심 기술을 뽑아서 선택과 집중 R&D에서는 선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U도 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14개 전략 기술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다. 결국 이런 선택과 집중된 이 각 대표적인 이 미국, 일본 또 EU의 이 내용들을 기술을 쭉 전개해 보면은 상당 부분이 오버랩된 기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R&D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나라도 여기에 이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국가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국가 에너지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원을 여기서 찾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민간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투자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에너지의 특성, 하이리스크, 하이인턴 이런 부분에서 민간 기업이 뛰어들기 힘들고 그게 투자하기 힘드니까 초기 단계는 정부가 이걸 만들어주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 마련의 지원 확대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저희들이 벌써 저희 의지를 어나운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져갈 거냐. 뭐 여기에는 지금 기업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COP의 목표 8단계부터 해서 또 COP를 줄이나가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뭐 이건 기술에 대한 건 제보다도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학교에 계신 아마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연료전지 우리 소위 말하는 신재생 3대 주요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만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리콘 태양 전지 중심으로 해서 기가와트 규모로 가고 있고 광막은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하는 걸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또 제작기획관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광막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D를 또 추진 중에 있고 풍력도 지금 저희들이 해상 풍력 중심으로 해서 실증단지 사업을 서해안 쪽에 두 군데를 지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기가와트 단위 실증단지를 지금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산업계 관련 산업계를 다 모아서 협의를 구성해서 정부하고 해서 지금 이 최종 이 그림을 지금 실증단지에 대한 그림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 이제 안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구체적 앞으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견의 관점에서 많은 염려의 목소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는 이 정부가 이런 R&D 투자에서 계속 원천 기술이든 관련된 걸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R&D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연료전지 수소 차량도 그렇고 또 우리 발전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마켓에 대한 이런 분석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 저희들 전기자동차가 이제 많이 가시화되면서 나왔을 부분들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저희도 이제 실증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는 좀 선제적으로 하고 또 CCS도 여러 가지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캡처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자들께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스토리는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되겠어요.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 것 같이 원천 기술적으로 투자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아까 말씀 CCS가 들어가는데 COP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축 효과의 기술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캡처한 CO2를 그냥 저장 쪽에 아직 기술적으로 불분명 이쪽을 보지 말고 우선 일부지만은 이게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또 이야기의 전문가로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또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크게 보면 에너지 이 R&D의 투자를 보면은 2006년도에 저희들 국가 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되는 게 2010년도에 1조 원에 거의 육박하는 9,650억 정도 되고 거의 이제 에너지 전체 예산을 보면은 1조가 사실은 올해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R&D 규모 성격을 보면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R&D 투자 규모로 보면은 세계 5위권에서 한 5위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미국, 일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GDP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GDP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이런 에너지 섹터에 R&D를 투자하고 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런 대회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가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합니다만 또 공룡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소위 R&D에 대한 펀딩 이 부분이 굉장히 그쪽은 지금 이 경제상 정책 부분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한국의 동료 학자들을 봤을 때 비교적 그래도 한국은 큰 변화 없이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에 어떤 이때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모아보는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에너지 핵심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 전략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저희들 목표 뭐 그에 대한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만 우선 추진 전략을 보면 에너지 기술을 우리가 새로운 시대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는 공생 R&D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이 에너지 R&D 시스템에 대한 소위 선진화 부분, 뭐 이건 국가에도 지금 상습적인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R&D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선진화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 관련되는 이런 에너지 기술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금 기후변화 문제 이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기술 보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또 저희들이 사실 에너지에 가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자원에 관련된 R&D를 또 저희들이 같이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쪽 하는 부분도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다음 정책 방향은 그린 에너지 기술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 융복합 기술들하고 그에 관련되는 원천 기술 확보를 크게 가지고 있고 또 CO2 감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이라는 걸 전문가들 여기로 모아서 해서 그 부분이 다음 달에 이제 릴리스되는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자원, 원자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저희들이 지금 로드맵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이라는 건데 이게 작성이 돼서 아까 보시면 각 나라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이 전략 로드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은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신재생 기술들이 중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대 분야를 16분야를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여기에 R&D를 우선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최근에 저희 CO2 감축 기술 해가지고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을 저희들이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CO2를 줄이는 걸 기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어떤 지금 프라이오리티가 감축 효과 큰 기술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걸 R&D에다가 우선순위로 가져가자. 그래야 CO2 감축 목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기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화공학회 쪽에서 화공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자원은 조금 다릅니다만 자원도 지금 저희들이 자원 기술에 관련되는 8개 분야를 저희들이 셀렉션해서 긴급성이 요하는 그런 분야들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 관련되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에다가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하고 있고 이 내용이 지금 국가위에서도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 그냥 간략하게 저희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핵심 부품 소재에 관련되는 이 중요성 때문에 이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이 부품 소재에 관련되는 그 아이템을 정확하게 좀 저희를 도출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R&D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역할 분담해서 위닝체제로 가져가자. 라는 게 지금 저희 기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에너지 분야에 사실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너무 인프라가 약해 있다. 풍력에 보면은 그 부품을 다루는 태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태용이라는 기업은 풍력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에
세계 이 마켓에 적어도 한 40%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도 중견기업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기술력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좀 많이 이 에너지 섹터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소위 조금 대기업하고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이 됨으로 해서 기술 분야 간의 연계성이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이슈를 큰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고,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신재생이 스마트 그리드가 연계가 되어야 될 테니까, 이 신재생 관련된 연계 기술. 그래서 이런 데서 공급하고 전달하고 활용 체계를 이걸 연결고리를 잘 분석을 통해서 기술 개발 연계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이 전략 로드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에너지 R&D에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민간기업이 해야 될 역할, 공기업이 해야 될,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혼재되어 있다. 에너지 기술만 하더라도 정부 출연 연구소가 에너지를 지금 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엔트리까지도 와서 에너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들어보면은 융복합 시대에는 엔트리의 역할이 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이런 출연 연구소의 역할, 또 이 공기업들,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공사라든가 이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 공기업들이 나름대로의 R&D 전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정부에서 하는 이 R&D하고 연계성도 없고 중복성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분기별로 그게 있는 CEO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서로 확인도 하고 이 연계 효율적으로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시장 수요 지향적인 미래 핵심 또 원칙 기술 개발 필요하다. 이건 제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기술이라는 걸 롱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미국의 DOE의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미국의 DOE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잠재력에 있는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에너지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역으로 알파이라고 해서 소위 하이 리스크, 굉장히 R&D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은 기술들은 그걸 따로 모아서 DOE 산하의 펀딩 에이전시 알파이에서 이게 대해서 오히려 그렇지만은 하이 리턴을 줄 수 있는 혁신적 전화 기술에 대해서도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R&D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원천 기술, 그 다음에 상용화 기술, 이런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고 성격상의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험이 있더라도 장기간 지원할 건 지원하자라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식경제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생각하는 기초원천하고 또 다르게 시장 수요 지향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미래혁신, 원천 기술에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가져갈 거다. 이걸 R&D 지금 담고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한 3, 4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온실가 CO2 감축 기술 로드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곧 연대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CO2를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기업들 오른쪽에 산업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부터 해서 석유, 화학 쭉 내려가서 자동차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O2의 감축 기술 목표 할당제라는 걸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야기도 많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수차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뼈를 깎는, 또 일부 기업에서는 이게 벌써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좀 낫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 할당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기업들의 특성상 이게 지금 CO2에 대한 이 감축을 줄일 수 있는, 즉 그냥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뭐냐. 그래서 관련 예를 들어 석유화학 공정 기술 같으면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기술 봅니다. 예를 들어 저에너지 열통합형 사실의 정유공민 기술이다. 이러면 이건 정유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임계 공정 이용 정진류 및 이런 비빔 보다 기술 같으면은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안고 있는 기술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CO2에 소위 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CO2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를 크게 저희들이 15대 분야로 전문가들하고 쭉 장기간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기술들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서 내년도부터 이 온실가스 기술 감축을 정부의 R&D에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 마찬가지로 같이 R&D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건 참고로 그 온실가스 감축 기호 목표를 2020년까지 했을 때 부문별로 그 다음에 그 감축 목표를 아니라든가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관련되는 우리가 15대 분과의 감축, 잠재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산업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자꾸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현장에 이야기 듣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거기 관련되는 그 기술을 보급함으로 해서 CO2를 감축하는 크게 보면은 산업 분석 거기에 따른 또 이 산업체에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전략 품목을 도출해야 되고 이 전략 품목을 베이스로 해서 기술적 잠재력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 경제에서 R&D 전략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CO2 감축 잠재량이라든가 또 이게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쭉 해서 무슨 수준을 결정하는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다방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크라이테리아를 결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포텐셜 분석을 통해서 이 감축 목표를 하네. 그러니까 기술로서 CO2를 줄일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전략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공업 전략 다양하다든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섹터 석유화학 공정, 고열 염색 공정, 난CO2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이 굉장히 컨벤셔널한 타입의 기술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가전기계 전과기계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소형 열매막 지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축기술 보면은 차세대 건조기, 연소기기부터 해서 쭉 유체기계 전동기까지 이런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재생, 전력, 효율 향상 나아가서는 자원기술하고 연계성 강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융합을 통한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히트펌프하고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열풍 건조기라든가 안 그러면 바이오매스 혼합 연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 다음에 이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R&D를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급 시기하고 이 기술의 어떤 이 어전 혁신성을 봐가지고 보는데 이 소위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 그린 색깔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전략 로드맵에 관련된 것은 이런 레드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가 있고 이게 사이클이 큰 거는 그만치 우리가 본 데는 효과가 큰 그런데 크게 보면은 저희들 컨벤셔널한 기술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고효율 조명이라든가 이게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봤을 때 열교환기, 유체기계, 전동기 뭐 이게 다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략적인 기술들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또 연수기 같은 또 ITC 수도 얘기 들어가 있고 히트펌프라든가 그 다음 보급시기로 본 데는 조금 뒤에 장시간 투자를 하고 기술이 훨씬 높은 경우에는 CCS라든가 이게 난CO2 이런 부분들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이게 저희들이 이 타겟에서 한 2030년 정도까지의 타임스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에서 총 15개 국가에서
우선 54개 전략분모를 1차적으로 나오고,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핵심 기술이 한 177개가 되고요. 이 내용들을 이 로드맵 공부를 해서 내년부터 R&D에 이 상황을 베이스에서 다시 반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원기술 쪽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에 관련해서 보면은 크게 우리 하공 쪽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역시 자원 분야지만은 재련, 정렬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기술적으로 보면 하공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로드맵이 연대적으로 발표가 되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들도 이 전문가들에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은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CO2 문제라든가 또 그린 에너지 마켓의 변화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들 지금 추진 중인데, 큰 근간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세 가지 이 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R&D가 중장기적으로 실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 로드맵은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또 주위 환경 변화, 또 기술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대학교 연구계신 여러 전문가들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완성하고 또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로드맵이라는 게 또 중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녹색 기술, 미래 먹거리, 신청적 동력을 위해서는 이 그린레이스의 어떤 선전을 지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15대 기술을 민감을 하고, 그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품목까지도 저희들이 도출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 환경 변화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데이트 할 때 좀 반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원 부분은,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자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로드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2020년까지 국가에너지기술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